안녕하세요. 저는 아주 인생을 열심히 살아온 40대 여자입니다. 두 아이의 엄마이며 아내이자 며느리, 그리고 식당 사장 역할까지 하면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살고 있네요. 제가 오늘 이곳에 글을 쓰는 이유는 아나무인 저희 시어머니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입니다. 참고 참아도 참아지지 않는 시댁 이야기들 누구나 다 있으실 텐데요. 저 또한 만만치 않은 얘기들을 들려드릴 테니 지금부터 귀 기울여 들어봐 주세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으시면서 며느리 무시하고 부려먹기만 하는 시어머니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시겠죠? 지금 말씀드린 사람이 바로 저희 시어머니라는 분입니다. 자기 아들도 잘난 것 하나 없으면서 허구한 날 며느리인 저를 어찌나 무시하시던지요. 차라리 이럴 줄 알았으면 엄청나게 잘나고 부잣집 남자라도 꼬셔서 결혼할 걸 그랬나 봐요. 그런 집에서 무시당했다면 억울하지나 않을 테니까요. 저는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느라 특별히 공부를 잘할 수 있는 형편도 안 되었고 교육적인 혜택을 다양하게 받을 수 있지도 못한 편이었답니다. 공부 못하니까 괜히 핑계를 댄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그건 진짜 아니에요. 저 공부는 정말 잘했고 재밌었거든요. 하지만 엄마 혼자 식당 일을 하시면서 너무 힘들게 돈을 버시다 보니까 제가 뭐라도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도저히 앉아서 가만히 공부만 하고 있을 수 없더라고요. 집안일과 관련된 것은 모두 다 제가 했고 나중에는 알바까지 하면서 조금의 생활비라도 보태드렸습니다. 제게는 나이 차이가 좀 있는 남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그 동생도 돌봐야 했었기에 제가 저 혼자만 생각하고 지낼 수 있는 데에는 한계가 있거든요. 아무튼 저는 집안의 사정으로 인해 대학교를 스스로 포기했고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집안 생활비를 벌었고 동생도 도와주었습니다. 저와 6살 차이가 나는 남동생이 학원도 다니고 먹고 싶은 음식도 먹을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해 주었죠. 엄마에게도 생활비를 드리고 남은 조금의 돈에서 제 용돈과 저축까지 하면서 알뜰살뜰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벌고 나니 엄마는 자신만의 가게를 내시려고 준비를 하시더라고요. 여태껏 10년이 넘게 남의 가게에서 일을 하셨는데 솜씨도 너무 좋으셨고 인성도 좋으셔서 인정받고 계셨거든요. 저는 엄마가 조금 쉬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엄마는 앞으로 저와 동생의 결혼도 시켜야 하고 여러 가지 돈 들어갈 곳이 있다면서 아주 작은 가게를 대출까지 얻어 마련하셨답니다. 다행히 엄마의 가게는 얼마 지나지 않아 단골 손님까지 생길 정도로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곳이 되었고, 저와 동생은 늘 엄마 식당에 가서 끼니를 해결하곤 했어요. 그런 엄마를 닮았는지 저도 남들이 저를 칭찬해주고 그러면 왠지 더 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사회에 나와 돈을 벌면서 남자친구가 생겼었는데 제가 정성스레 싼 도시락이 맛있다고 해주니 그 다음부터는 신이 나서 더 많이 챙겨주고 또 챙겨주었거든요. 칭찬은 돌고래도 춤을 추게 만든다고 하잖아요. 그때 저는 그 남친과의 미래를 꿈꾸며 행복한 현모양처가 되고 싶었답니다. 22살 때 첫 만남을 시작으로 27살까지 연애를 했었는데 사람의 인연은 따로 있었는지 이상하게 그 남자와 결혼까지 하지는 못했었죠. 그리고 그 남자와 헤어지고 나서 저는 옛 동창을 만나게 되었어요. 중학교를 함께 다닌 여자친구였는데 정말 우연하게 친구들과 카페에 들렀다가 보게 된 거 있죠. 좀 쌀쌀맞고 자기밖에 모르는 친구여서 예전에 많이 친하지는 않았는데 이상하게 제가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나서 많이 힘들었는지 그 친구와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았고 연락도 자주 하면서
시간이 날 때마다 만나 수다도 떨었죠. 아, 나 진짜 너무 힘들어. 남자친구랑 헤어진 게 이렇게 힘든지 몰랐다. 오래 사귀었다며 그 정도면 거의 반은 부부 아니냐? 난 지금 2년째 만나고 있어도 서로에 대해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 정도인데 어떻게 6년을 만나냐? 그러게 말이야. 내가 어쩌다 그렇게 오랫동안 한 남자하고만 연애를 했는지 모르겠다. 난 당연히 결혼할 줄 알았어. 그럼 그 사람이랑 동거도 하고 그랬었어? 요즘은 많이들 하잖아. 아니, 동거는 안 했어. 우리 엄마가 그런 건 절대 못하게 하셔서. 그래도 가끔 여행도 다니고 여행 가서 같이 붙어 있으니까 너무 좋더라. 여행 중 동거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너 지금 외로워? 외로우면 우리 오빠 한번 만나볼래? 우리 오빠도 요즘 외로움에 몸부림치고 있는데, 니네 오빠를? 야, 아무리 그래도 친구 오빠는 좀 아니지 않냐? 좀 그렇잖아. 뭐 어때? 누가 결혼하래? 그냥 서로 외로운 상태니까 만나서 놀면 재밌잖아. 내 남친이랑 넷이 만나서 재밌게 놀자. 술도 마시고 놀러도 가고. 간단하게 생각해. 복잡하게 생각할 거 하나도 없어. 그 친구와 가까워진 저는 정말 너무나 갑작스럽게 그 친구의 오빠를 소개받게 되었어요. 결혼이나 진지하게 만나는 것보다는 그냥 지금 서로 외로우니까 함께 만나서 노는 것 정도만 하라고 하면서 소개를 시켜주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진짜 진지한 마음은 하나도 없이 다 같이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자는 마음으로 자리를 함께 했답니다. 친구 오빠니까 그냥 저도 편안한 오빠의 느낌으로만 대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친구는 남친과 함께 자리를 만들었고 저와 친구의 오빠까지 여자 둘, 남자 둘 짝을 맞춰 정말 재밌게 놀았어요. 술자리라 그런지 어색함도 하나도 없고 같은 지역에서 자랐다 보니 길 가다가 몇 번은 마주쳤을 수도 있겠더라고요. 야, 야, 우리 오빠 진짜 재밌지? 그렇다니까. 나오길 잘했지? 내 말이 맞지? 그래, 재밌다. 재밌어. 오빠가 진지하면서도 너무 웃기시다. 나 얼마 만에 이렇게 웃어보는 건지 모르겠어. 그래, 이렇게 웃고 놀자. 우리 한창 젊은 나이인데, 뭐 어때? 재밌게 노는 게 장땡이지. 우리 오빠한테 종종 맛있는 것도 사달라고 하고 그래. 요즘 우리 오빠 한가해. 회사도 이직한다고 잠시 쉬고 있고 시간 엄청나게 많아. 지나간 남친놈 따위는 다 잊어버리고 재미나게 살자. 응? 그래, 알겠어. 고맙다, 고마워. 예전에는 엄청 깍쟁이에 얌체 같다고 생각한 친구가 제게 이렇게 대해주니 솔직히 고맙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이때는 너무 마음이 힘들고 외로워서 누가 조금만 잘해주면 마음을 엄청 열었던 것 같아요. 그 오빠와 저는 그 이후로 가끔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고, 제가 일을 하며 힘든 일을 얘기하면 잘 들어주기도 하고, 제가 있는 곳으로 와주기도 했었어요. 몇 번을 그렇게 만나다 보니 그 남자에게 저는 점점 마음의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그 오빠는 다른 회사에 이직을 준비하고 있었기에 직장도 차도 없었던 상태였고 지갑에 돈도 별로 없었어요. 착하고 부지런한 것 같은데 왜 소득이 별로 없는 그런 사람 있잖아요. 딱 그런 모습의 상태였는데 그래도 다른 곳으로 이직을 하고 그러면 금방 괜찮아지겠지 하는 생각으로 연애를 시작했죠. 저도 너무나 갑작스레 친구의 오빠와 연애를 시작했는데 이상하게 그 사실을 친구에게 말하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부끄럽기도 하고 뭔가 좀 어색해질까봐 두렵기도 했고 암튼 여러 가지 감정들이 뒤섞여 있어서
한동안은 친구에게 말하지 말자고 서로 얘기를 했는데요. 저희가 사귀는 것도 모르고 그 친구는 오빠에게 여자를 소개시켜 준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오빠, 내가 소개팅 시켜줄게. 내 남친이 아는 후배가 있는데 그렇게 참하고 착하다네. 남자 사귄 경험도 거의 없고 완전 순수한 애래. 걔 한번 만나봐라. 응? 아, 소개팅? 아니, 난 그런 자리 별론데. 왜? 오빠 외롭다고 몸부림치면서 여자 소개시켜달라고 했었잖아. 갑자기 튕기기 없기? 조신하고 남자도 잘 안 만나본 애라니까 얼마나 순수하겠어. 그런 애를 만나야 돼. 괜히 남자 오래 만나고 그런 애들은 이것저것 따지기나 하고 때묻고 더럽다고. 에이, 뭘 또 그렇게까지 표현을 하냐? 맞지 뭐. 결혼만 안 했다 뿐이지. 몇 년씩 사귀다 보면 어떻게 아냐? 임신도 했었을지도 모르고. 사람 일은 모르는 거잖아. 제 앞에서 자기 오빠에게 여자를 소개시켜 준다면서 하는 말들이 저는 상당히 거슬렸어요. 저도 전 남친과 6년을 넘게 사귀었던지라 꼭 저를 저격해서 하는 말 같았거든요. 가만히 듣고 있자니 짜증이 좀 났고 잠시 후에 저는 친구에게 말했죠. 하진아, 너 좀 전에 한 말 나 듣기 좀 그랬어. 남자 오래 사귀면 더럽다니. 그게 무슨 뜻이냐? 뭐? 그게 왜? 내가 틀린 말 했냐? 솔직히 거의 부부처럼 지내는 거 맞잖아. 그래 놓고 얌전한 척 하면서 다른 남자들 만나러 다니고 그러는 거, 나 솔직히 별로 좋아 보이진 않더라. 오해는 하지 마. 너 들으라고 한 소리는 아니니까. 그래도 앞으로 그런 말은 좀 삼가해줘. 나도 오래 남자친구 사귀어 본 사람으로서 별로 듣기 안 좋으니까. 참나, 이상한 애네? 신경 쓰지 마. 우리 오빠 소개팅 해주느라 한 말이야. 너랑 전혀 관계 없는 말이라고. 너희 오빠와 사귀고 있다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차마 그 자리에서는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까지 말하는 친구 앞에서 제가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몇 달의 시간이 흐르고 저희는 비밀 연애를 계속 이어갔고 서로에 대한 마음은 점점 더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남친은 그때까지도 취직이 잘 되지 않아서 어려움에 처해 있었는데 그 모습을 보다 못한 저는 가끔 남친의 지갑에 용돈까지 넣어줄 정도로 헌신적으로 대해주었습니다. 취업 준비를 한다고 도서관에 갈 때면 맛있는 도시락도 준비해 주었고 친구들 만나서 통 크게 한턱 쏘라며 제 신용카드까지 쥐어준 적도 있었죠. 저보고 대단하다, 너만한 여자 없다, 이런 식의 말을 해주니 저는 또 신나서 더 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연애를 이어가면서 예상치 못하게 제 뱃속에는 아이가 찾아왔습니다. 아무런 대비도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아이가 생기니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빠른 시일 안에 어른들께 알려야 한다는 생각으로 저희 엄마와 남친의 어머님께 말씀을 드렸고 저희의 관계가 온 집안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저희 엄마는 하루라도 빨리 결혼을 해야 한다면서 직업도 없는 남친을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신 반면 남친의 어머님은 정말 너무나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으시며 노골적인 질문을 하셨죠. 저기 얘, 너 하진이랑 동창이라며? 아, 네 어머님. 중학교 때 같은 반이었어요. 그럼 너 친구 오빠를 이렇게 몰래 뒤에서 만났던 거니? 엄청 앙큼하네. 네? 그게 무슨... 아니 내가 듣기로는 너 아주 오랫동안 만났던 남자가 있었다고 하던데 걔랑 아직도 연락하고 지내니? 아니요 어머님 절대 아니에요. 전혀요. 연락 안 해요. 6년을 넘게 만났다던데 어떻게 절대로 한 번도 연락을 안 하고 살 수가 있니?
뒤로 은큼하게 연락하고 지내는 거 아니야? 뱃속의 아이도 혹시 모를 일이고. 네? 어머님, 그런 거 전혀 아니에요. 진짜 아니에요. 전혀요. 솔직히 우리 아들은 제대로 오랫동안 여자 만나본 적도 없는 애다. 착하고 성실하고 정말 순수한 애라고. 그런데 어떻게 너같이 남자를 오래 만난 애를 만나서 이럴 수가 있다니. 난 아직도 믿고 싶지가 않네. 네가 뒤로 그놈을 또 안 만난다는 보장이 있어? 부부도 몇 년만 살면 미운정 고운정이 다 드는 건데. 어머님, 진짜 그건 오해세요. 이미 예전에 끝난 사이고 그 이후로는 거의 연락도 안 하고 지냈고 그 사람은 다른 여자랑 결혼까지 했어요. 거 봐라. 지금도 벌써 그 남자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거. 이러니 내가 의심을 안 할 수가 있니? 어머님의 말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아마도 제 친구가 남친의 어머님께 사사건건 저에 대한 모든 얘기들을 한 모양이에요. 정말 짜증나고 황당해서 속에서 막 우라가 치밀어 오르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핏줄인데 어떻게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옆에 있던 제 친구도 떨떠름한 표정으로 저를 쏘아보고 있더라고요. 역시 제가 중학교 때 느꼈던 그 감정이 딱 맞아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꾸역꾸역 결혼을 했어요. 저도 집안을 도와주느라 가진 것도 없었고 남친 역시 모아둔 돈도 거의 없고 직업도 없는 상태였죠. 남친 집에서는 오래된 투룸 빌라 월세에 보증금만 대주셨는데 어찌나 낡아 빠졌던지 방문 문고리가 다 너덜너덜해져 있더라고요. 새하얗고 깔끔한 집에 신혼집을 마련하고 싶었던 제 꿈이 산산이 부서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도 가진 것도 없는 제가 뭘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그것도 감사해 하며 엄마와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으로 혼수를 해갔죠. 결혼하고 얼마 후에 바로 아이가 태어났고 저희는 경제적인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다른 회사에 잠깐 취직을 했다가 몇 개월 버티지 못하고 나온 남편과 아이를 낳느라 일을 그만둔 저, 그리고 친정과 시댁 모두 도와줄 형편이 되지 못한지라 어떻게든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그때 저희 친정 엄마가 제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민주야, 지금 박서방도 형편이 그렇고 그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수는 없잖아. 식당을 한번 해보면 어떻겠니? 엄마가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다 도와줄게. 어깨가 아파서 엄마도 앞으로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겠지만. 식당? 그거 괜찮아, 엄마? 잘할 수 있을까? 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너는 잘할 거야. 엄마 닮아서 손끝도 야무지고 음식 맛도 좋더만. 엄마가 이것저것 다 알려주면 금방 할 수 있을 거야. 혼자 하는 건 몰라도 박서방이랑 같이 하면 금방 돈 모을 수 있어. 너희들 언제까지 그런 집에 살 거야? 애도 금방 클 텐데 얼른 집도 마련해야지. 일반 직장 월급 가지고는 택도 없어. 저는 엄마의 말을 듣고 솔깃해졌습니다. 딱히 남편도 하는 일 없이 알바만 전전하고 있었고 또 그 푼돈을 벌어서는 우리 세 가족 겨우 먹고 사는 돈밖에는 되지 않더라고요. 굳은 결심을 하고 어린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면서 저는 엄마 식당에 나가 일을 배웠어요. 밑반찬도 배우고 숯불로 고기 굽는 것까지 하나하나 다요. 남편도 워낙에 마음이 착하고 부지런한 편이라 제가 하자는 대로 잘 따라와 주었고 6개월 정도를 열심히 준비한 끝에 보증금 1,000만 원짜리 월세 가게를 얻었습니다. 비어있는 가게라 권리금은 없었고 가게 이곳저곳을 손봐야 하는 상태였는데 저희는 인테리어 할 돈도 없어서
하나하나 손수 매만지고 시트지를 붙여가며 최대한 깔끔하게 변신을 시켰죠. 그때 신우와 시모는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이고, 누가 식당 집딸 아니랄까봐. 꼭 해도 이런 일을 하냐? 우리 아들 설거지 한 번을 안 하고 키운 아들인데 여기서 이런 일을 시켜야겠니? 응? 아니, 이런 위험하고 힘든 일을 꼭 왜 하려는지 몰라. 쫄딱 망해봐야 정신을 차리지 원. 어머님, 아직 시작도 하기 전부터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저도 저희 집에서는 귀한 딸이에요. 그이만 귀한 아들 아니라고요. 어머 어머, 얘 말하는 꼬라지 좀 보게나? 너 지금 시애미한테 무슨 말버릇이 그러니? 신우와 시모는 저를 쏘아보며 저희 친정 엄마까지 모독하는 말을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차려드린 밥상에서도 맛이 하나도 없다느니 음식이 너무 짜고 싸구려 맛 같다느니 하는 말을 내뱉으셨답니다. 그 당시 신우는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어쩌면 자기도 다른 집 며느리가 될 사람이 제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친구이자 같은 여자이면 더 저를 이해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비수가 날아 꽂히는데 진짜 짜증이 많이 나더라고요. 아무튼 그때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절박하게 가게를 시작했고 정말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때의 제 모습을 생각하면 엄마로서는 잘 하지 못한 것이 아직까지도 한이 될 정도로 가게에 매진했습니다. 주중에는 어린이집에 보내고 주말에는 친정 엄마와 친정 남동생이 아이를 돌봐주셨죠. 시모와 신우는 자기들 핏줄인데도 단 한 번도 아이를 봐준다는 말도 안 하고 자기들 놀러 다니느라 아주 바빴습니다. 신우는 결혼해서 신혼생활을 즐기느라 아이를 못 봐준다고 했고, 시모는 일도 안 하시면서 어디가 그렇게 아프신지 아이를 봐달라는 말만 하면 온몸이 쑤시다는 핑계를 대셨죠. 한 번은 제게 몸이 좋지 않다고 핑계를 대시고 신우와 함께 어디를 놀러 간 적도 있을 정도였답니다. 그때 얼마나 성질이 나던지 당장이라도 전화를 해서 욕이라도 한바탕 해주고 싶을 정도였어요. 그래도 착한 남편이 옆에서 저를 잘 보듬어 주었고 가게 일을 누구보다 열심히 해준 덕에 잘 버텼던 것 같습니다. 남편이 회사 생활은 잘 못 버텼는데 은근히 가게에서 사람들 대하고 하는 일은 잘하더라고요. 서글서글하게 웃는 선한 인상이 손님들한테도 보기 좋게 다가갔던 것 같아요. 여보, 안 힘들어? 당신은 저녁에 우리 애기까지 봐야 돼서 더 힘들잖아. 아니야, 난 오히려 우리 애기한테 너무 미안해. 조금이라도 더 해주고 싶은데 식당 때문에 신경도 못 쓰고 어디 놀러 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런 마음뿐이야. 내 몸 힘든 건 상관없어. 아이고, 우리 천사 민주. 당신 진짜 복 받을 거야. 정말이야. 음식 솜씨 끝내주지. 애기 잘 키우지. 남편한테도 이렇게 잘하지. 정말 복 받을 거다, 우리 마누라. 에이, 당신도 이렇게 잘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잘 되는 거지. 이게 어디 나 혼자 힘으로 되는 거야? 나도 고마워. 나 솔직히 당신 회사 문제로 힘들어했을 때 걱정 엄청 했거든. 근데 오히려 지금이 직장 생활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 그치? 고정 손님들도 늘었고 지금 3년째 되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매출도 오르는 것 같고 말이야. 힘들어도 가게 시작한 거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해. 저희 부부는 정말 힘든 가운데에서도 서로를 위로하며 열심히 식당을 운영했습니다. 3년 정도 지나니 고정 손님들도 꽤 많이 생겼고 매출도 많이 오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점점 가게가 비좁다는 느낌을 받았고 결국 저희는 1년 후 좀 더 넓은 곳으로 가게를 이전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잘 되는 가게 이전하면 망한다고 누가 그러던가요? 저희 식당은 오히려 이전한 후에 훨씬 더 장사가 잘 되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비좁고 인테리어도 좀 지저분해 보여서 꺼려했던 손님들이 가게가 이전하자마자 들이닥치기 시작했는데 없던 직원도 2명이나 쓸 정도로 가게가 바빠졌습니다. 그때부터 저희는 돈을 버는 재미에 푹 빠져 살았던 것 같아요. 덕분에 아이를 위해 주말에 하루는 쉬면서 아이와 놀아주는 시간도 생기게 되었고, 진짜 힘들었지만 얼굴에 웃음꽃이 점점 피어나게 되었죠. 허리, 어깨, 손목까지 일을 마치고 나면 저려서 제대로 잠도 못 자는 날도 많았지만 돈을 모으는 재미는 그런 통증보다 훨씬 크더라고요. 친정 엄마 덕분에 이렇게 된 것 같아 너무 감사한 마음을 갖고 친정 엄마 생신 때 큰 선물을 해드리기도 할 정도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 신우가 결혼한 지 몇 년 되지도 않아서 이혼을 하게 된 겁니다. 신우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나 어쨌다나 저한테는 그런 식으로 말을 하고 신우 남편을 나쁜 놈으로 몰아갔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신우가 다른 남자랑 바람을 피우면서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을 흥청망청 그 남자와 다 써버렸던 모양이더라고요. 신우와 시모가 하는 얘기를 우연히 들었는데 아주 가관도 아니었습니다. 아니 그러게 그걸 누가 그렇게 바보처럼 들켜서 이 모양 이 꼴이 되래? 아 엄마 누군 들키고 싶어서 들켜? 아니 술 먹고 정신 차려보니까 그놈이 내 가방이랑 핸드폰을 다 뒤진 걸 어떡해. 아 짜증나 죽겠어. 으이그 이 모자란 거사 너 언제까지 술 먹고 그렇게 정신 못 차리고 다닐래? 응? 아주 대학교 때부터 술만 마시면 정신줄 놓고 내가 정말 미친다고 미쳐. 동네 창피해서 어디 말도 못하고. 아이고. 엄마 왜 그래? 그래도 나 봐줄 사람은 엄마밖에 없는 거 몰라? 엄마까지 나 모른 척하면 나 어떻게 살라고 그래? 나 엄마랑 같이 살 거야. 앞으로는 연애만 하면서 엄마랑 평생 같이 살 거라고. 그러니까 나 버리지 마. 응? 알았지? 아유, 내가 아주 못 산다 못 살아. 너 입 조심하는 거 잊지 말어. 네 오빠나 새언니가 이 사실 알아봐. 개망신이야 개망신. 알았어? 걱정 마 엄마. 내가 또 입무게가 좀 무겁긴 하잖아. 알았어. 알았다고. 아, 나 남친한테 연락 왔다. 나가서 놀다 올게. 나 기다리지 말고 먼저 자. 신우는 이혼한 지 얼마나 되었다고 또 남자를 만나러 다니면서 희희낙낙하고 있더군요. 시모는 저희 부부가 그 사실을 알게 될까봐 눈치를 보시면서 조심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은근히 저희 가게에 손님이 많은 걸 보시더니 신우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시는 거예요. 예, 가게가 꽤 수입이 괜찮나 보지? 볼 때마다 사람들이 꽉 차네. 오늘은 얼마나 매출 올랐어? 이것저것 나가는 것도 많고 인건비도 비싸서 얼마 안 돼요, 어머님. 오늘은 어쩐 일로 오셨어요? 친구분들하고 개모임 하신다면서요? 그러게, 개모임을 여기로 잡았어. 내가 오늘 한턱 쏜다고 여기로 오라고 했으니 그런 줄 알고 자리 만들어라. 한 8명쯤 올 거야. 네? 어머님, 이렇게 갑자기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지금 큰 자리는 다 예약이 찼는데. 아니, 그럼 내가 우리 아들 가게에 오면서도 미리미리 예약을 해야 되니? 사장 엄마가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냐고? 이런 못된 년. 아니, 그게 아니라요, 어머님. 됐고, 얼른 자리나 만들어. 1시간 후에 올 거니까. 그리고 너는 하나밖에 없는 네 신우가 그런 꼴을 당해서 혼자 있는데 뭐 느끼는 거 없어? 네가 잘 되고 있으면 작은 카페라도 하나 차려주고 싶은 그런 마음 안 드니? 응?
너는 이렇게 돈을 쓸어 담고 있으면서. 어머님, 제가 무슨 돈을 쓸어 담아요. 여태 빚내서 하다가 이전하면서 대출 받고 인건비 내고 남는 것도 별로 없어요. 아직도 대출빚 갚으면서 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하진이가 이혼했는데 왜 제가 카페를 차려줘요? 네 친구 아니냐? 하나밖에 없는 시누이고. 그럼 최소한의 양심이 있으면 도와주는 게 인지상정 아니냐? 아니 어머님, 진짜 그건 아니죠. 식당 처음에 할 때 애 좀 봐달라고 그렇게 부탁드렸는데도 모른 척한 사람이 누군데요? 제가 이혼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자기 살 길은 알아서 해야죠. 어머 어머, 얘 무서운 소리 하는 것 좀 봐라. 이거 어디 무서워서 살겠니? 너 나중에 나도 이런 식으로 버릴 거니? 하민이 애비가 남겨놓은 돈도 이제 거의 없는데 나중에 나도 고려장 당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아이고 무서워. 아닌 밤중에 홍두깨도 아니고 시모는 정말 제게 황당한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너무 짜증도 나고 화도 났지만 그러든지 말든지 저는 가게를 운영하면서 살림살이 하기도 벅찬 상태였기 때문에 최대한 신경 쓰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어차피 처음 결혼하기 전부터 저를 마음에 들어 하지도 않으셨고 결혼한 이후부터 이상한 말씀을 워낙 많이 하셨던 분이니 제 마음을 다스리려고 포기한 것이죠. 그리고 남편과 다짐한 저희의 목표인 집을 장만할 때까지는 시댁에 대해서는 장님과 귀머거리로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시누나 시모에 대한 부분까지 신경 쓰며 살다간 머리가 터져 나가 버릴 것 같았거든요. 저희의 식당은 덩어리가 커지면서 인건비며 식자재 비용이며 월세, 전기세 등 각종 고정 지출이 많아졌고 솔직히 저희도 사람인지라 진짜 씀씀이가 커지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최대한 돈을 아껴 쓰며 열심히 모았습니다. 남들 놀 때 일하고 제 나이 사람들이 예쁜 옷 입고 브런치 먹으러 다닐 때 저는 앞치마 두르고 옷에 기름 냄새 풍겨가며 열심히 일을 한 끝에 10년 동안 5억 정도를 모을 수가 있었어요. 말이 쉽지 현금 5억을 모으려면 한 달에 얼마씩 저축을 해야 하는지 아시죠? 가게 초반 4년 정도까지는 이것저것 빚 갚고 하면서 생활하느라 돈을 거의 못 모았다시피 했으니 한 6년 만에 5억이라는 돈을 모은 것이나 마찬가지랍니다. 진짜 말 그대로 개고생이 따로 없었어요. 남편과 저는 그 5억을 가지고 감동의 눈물까지 흘릴 정도였어요. 그리고 그토록 바라던 이사를 가기로 결심했죠. 그간 아이에게 소홀하게 지낸 날들을 생각하며 2층으로 된 주택을 구매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2층에는 아이만을 위한 공간으로 꾸며주어 친구들도 마음껏 데리고 오라고 할 생각이었습니다. 조금 낡긴 했어도 저희가 가진 돈에 대출을 조금 보태 최선을 다해 구한 집이라 정말 많이 애착이 갔어요. 드디어 지긋지긋한 낡은 집에서 탈출을 한다는 생각에 남편과 자축 파티까지 벌이고 있던 차에 시모에게 전화가 왔어요. 집산이 좋냐? 이사 날짜가 언제라고 했지? 네, 어머님. 다음 날 12일이에요. 그날 들어가요. 그래, 알았다. 2층은 우리가 쓸 테니까 그런 줄 알고 비워놓거라. 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범이 말 안 하드냐? 내가 엊그제 말했는데 니네 2층 주택 샀다면서? 그 큰 집에 니네 셋이 어떻게 사니? 2층에도 방이 2개나 있다고 하던데 2층은 우리가 쓰마. 어머님, 2층은 우리 딸내미 방으로 만들어주려고 지금 다 구상을. 아이고, 애들을 무슨 2층을 주냐? 1층에도 방이 2개나 있다고 하던데 그 많은 방 다 어디다 쓰려고? 나 지금 부동산에 우리 집 내놨고 그 날짜 맞춰서 임자 나타나면 바로 계약하려고 하니까 그런 줄 알고 있어라.
시모는 2층을 온전히 본인과 신우가 쓴다고 하시며 비워놓으라는 황당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며칠 전에 집을 계약하고 나서 남편에게 시모가 그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남편도 너무 당황한 나머지 제게 말을 못하고 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뭐야? 정말 말도 안 돼. 어머님 왜 그러셔? 나 이해 안 돼. 절대 싫어. 여보, 나도 싫어. 근데 우리 엄마 성격 알잖아. 우리 엄마가 한번 한다고 하면 우리가 이 집을 어떻게 마련했는데 10년 동안 자기랑 나랑 개고생하면서 마련한 집이잖아. 근데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 어머님이 해주신 게 뭔데? 그렇게 애기 좀 봐달라고 할 때도 들은 척 만척 하시고 개모임 사람들 뭉탱이로 데려오셔서 맨날 공짜로 먹고 가시고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야? 어? 그래 여보 나도 알아 다 안다고. 나도 미치겠어 정말. 그러면 안 된다고 해. 죽어도 안 된다고 하라고. 난 절대 용납 못해. 2층은 우리 딸방으로 내가 다 꾸며줄 거라고. 절대 안 돼. 난 죽어도 싫어. 저는 고함을 치며 싫다고 울부짖었습니다. 진짜 죽어도 싫었어요. 어떻게 염치도 없이 그런 행동을 하시는지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납득이 가지 않았죠. 차마 친정엄마한테는 시모의 이런 행동을 말하지도 못했습니다.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말을 해야 엄마하고도 상의도 하고 그럴 텐데 누가 봐도 억지였으니까요. 저는 다시 한번 시모한테 전화를 걸어 2층 방에 대해서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시모는 제 말을 끝까지 듣지도 않은 채 끊어버리셨고 드디어 이사하는 날 시모는 짐을 싸서 저희 집으로 무작정 들어오셨습니다. 설마 했는데 저희가 이삿짐을 불러서 이사하고 있는 사이에 시모 역시 작은 트럭 한 대를 불러 저희 집으로 짐을 옮기시는 거예요. 어머님, 진짜 왜 그러세요? 저 말씀드렸는데요. 그럼 날 내쫓기라도 할 작정이니? 나 집 팔고 왔는데 그럼 어디 밖에 나가서 거짓골로 살라고? 그렇게 네가 싫으면 내가 2층에서 꼼짝 말고 있을 테니 너도 절대로 2층에는 올라오지 말아라. 알겠니? 그렇게 살면 되는 거 아니냐? 어째 너는 하나밖에 없는 시모랑 신우를 이렇게 개만도 못한 취급을 할 수가 있냐? 아이고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인지 원. 가게 하느라 딸 자식 가정교육도 제대로 못 시켰구만. 에휴. 시모는 그저 막무가내로 자신과 신우의 짐을 2층으로 옮기셨고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억울하고 분통한 눈물이었는데 억지로 끌고 나올 수도 없는 노릇이라 미쳐버리겠더라고요. 착한 남편은 그저 아무 말도 못하고 머뭇거리기만 했고 그렇게 저희는 그날 이사를 마쳤습니다. 저는 시모에 대해 좋은 감정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날 저녁도 짜장면과 짬뽕을 시켜서 남편을 시켜 2층으로 올려다 놓으라고 했죠. 모처럼 가게를 쉬고 이사를 하며 새 가족이 모여 조촐한 파티를 하려고 했는데 시모 때문에 다 망쳐버렸습니다. 더군다나 2층이 자기 방일 것이라는 기대를 잔뜩 한 딸에게 저는 너무 미안해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기, 엄마가 미안해. 그 대신 1층에 예쁘게 방 꾸며줄게. 알았지? 우리 딸 친구들도 데려와서 마음껏 놀 수 있도록 엄마가 진짜 최고로 해줄 거야. 응? 나 그래도 2층 방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러게, 엄마도 우리 딸 예쁘게 방도 꾸며주고 하고 싶었는데 할머니랑 고모랑 함께 살게 됐네? 나 할머니 싫어. 고모도 싫고 맨날 나한테 안 좋은 말만 하시고 기집년이라는 말만 하고 그런 할머니랑 고모랑 어떻게 같이 살아. 정말 싫어. 그래, 우리 딸 마음 알아.
근데 할머니는 아빠를 낳아주신 고마우신 분이고, 고모도 아빠의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이잖아. 세상의 핏줄이라고는 딱 그분들 뿐인데, 그래도 어떻게 우리가 모른 척을 할 수가 있니? 우리 딸이 이해해줘야 할 것 같아. 응? 엄마 미워. 약속도 안 지키고. 딸에게 약속도 지키지 못한 저는 그날 정말 너무 화도 나고 눈물도 나고 감정 조절이 되지가 않더라고요. 도무지 이 상황을 해결해 주지 못하는 제 자신이 미웠나 봅니다. 그렇게 성질이 아주 많이 나 있던 상태로 시모가 올라와 있는 2층에는 단 한 번도 들여다보지도 않은 채 저녁 시간에 딸과 함께 짬뽕과 짜장면 한 그릇을 간단히 먹어치웠어요. 딸을 시켜 2층에도 시모 드시라고 짬뽕 한 그릇을 올려다 드렸고요. 그런데 2층 시모는 무엇을 하는지 한동안 조용하더라고요. 짐 정리를 하느라 방 안에 처박혀서 문을 닫고 있다가 저는 먼저 잠이 들었었거든요. 남편은 남편대로 속이 상했는지 쉬는 날인데도 식당에 나가 일을 하고 끝나고 술을 한 잔 마시고 새벽이 다 되어서야 들어왔던 모양이더라고요. 저는 일찍 잠이 들었다가 새벽 4시쯤이 되어서 신우가 들어오는 소리에 잠이 깨었는데 신우는 그래도 이 집을 어떻게 찾아왔는지 들어오자마자 2층으로 올라갔고 곧이어 구역질을 하면서 토하는 소리가 아주 리얼하게 들려왔습니다. 계단을 못 찾고 한참이나 방황을 하며 돌아다니는 소리까지 다 들렸는데 어찌나 꼴배기 싫은지 뺨이라도 한 대 날려주고 싶더라고요. 저는 신우의 그 소리가 너무 듣기 싫어 방문을 꼭 닫고 잠든 아이 귀까지 막아주었어요. 근데 홀딱 잠이 깨어버린 저는 도무지 잠이 오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신우가 토를 하고 그런 꼴이 되었으면 시모가 챙겨주는 목소리라도 들려야 하는 건데 웬일인지 시모가 너무나 조용한 것 같더라고요. 순간 뭔가 이상한 기분이 느껴졌고 저는 조심스럽게 2층으로 올라가 보았습니다. 시모가 2층은 손도 대지 말고 올라오지도 말라고 말은 했지만 그래도 뭔가가 느낌이 안 좋았거든요. 이럴 뿐이 아닌데 하면서 조심조심 한 계단씩 올라가 2층의 동태를 살폈어요. 잠시 후 2층에 올라가자 거실 끝 화장실 문 앞바닥에는 신우가 구토를 한 채 그대로 엎어져 잠이 들어 있더라고요. 화장실 문도 채 열지 못하고 그 앞에다가 한 모양이에요. 아, 진짜 신우는 언제까지 저런 꼬라지로 살런지 답답해서 미쳐버릴 것 같더군요. 냄새도 나고 꼬라지가 보기 싫어서 다시 계단을 내려가려는데 저쪽 화장실 안에서 누군가 문을 두드리며 작은 소리로 외치는 것이 들리더라고요. 야, 이년아, 문 좀 열어달라니까? 자빠져 잠이나 자고. 이년아! 저는 궁금한 마음에 소리가 나는 쪽으로 점점 가까이 다가가니 화장실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다름 아닌 시모의 목소리였어요. 어머님? 어머님이세요? 어머님, 화장실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 이년아. 문이 고장났는지 열리지가 않는다고. 내가 아주 얼마나 불렀는데. 아니, 이게 웬일이에요? 잠깐만요. 어머님, 잠깐만요. 화장실 문 앞에 엎어져 자고 있는 신우를 옆으로 밀고 저는 문고리를 힘차게 흔들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문고리가 고장이 나 있는 건지 헐떡거리며 왔다 갔다만 할 뿐 열릴 기미가 보이지 않았죠. 순간 화장실 안에 시모가 갇혔다는 것을 알게 되니 저도 마음이 급해져서 얼마나 세게 문고리를 흔들었는지 문고리를 글쎄 통째로 뽑아버리고 말았지 뭐예요. 그로 인해 작고 동그란 문고리 구멍이 생겼고 그 안으로 시모의 모습을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네? 언제부터 여기 계신 거예요? 야, 이년아, 너 듣고도 모른 척한 거지? 어? 이년이 정말 빨리 문 안 열어?
아니에요, 어머님. 저 정말 1층에서 짐 정리하느라 아무 소리도 못 들었어요. 진짜예요. 이게 고장났나 봐요. 잠시만요. 잠시만 기다리시면 제가 아범 깨워 올게요. 아유, 답답해 미쳐버리겠다, 아주 그냥. 아주 내가 내 명예 못 살아. 아유. 저는 얼른 1층으로 불이 나게 내려가 자고 있던 남편을 깨웠고, 놀란 남편은 얼른 집에 있는 망치를 챙겨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아무리 해도 문이 열리지 않자 남편은 작은 구멍이 난 사이를 망치로 부숴버렸고, 결국 문고리 있는 쪽이 완전히 박살이 나면서 문이 열렸죠.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이런 꼴까지 당하고. 내가 너무 오래 살았어. 너무 오래 살았어. 엄마, 괜찮아? 응? 언제부터 여기 갇혀 있던 거야? 얼마나 된 거야? 나한테 전화를 하지. 이놈아, 핸드폰을 두고 갔는데 어떻게 전화를 하니? 몇 시간을 갇혀 있었는지 아주 내가 노이로제에 걸릴 지경이다. 내가 아무래도 제 명예 못 살 것 같아. 엄마, 왜 그래? 그러지 마. 그런 소리 하지 마요. 놀랬지? 응? 우황청심환 하나 먹자. 얼른 엄마. 여보, 얼른 가져와. 저는 1층으로 내려가 정리도 안 된 짐 속에서 우황청심환 하나를 꺼내 시모에게 건네드렸습니다. 많이 놀라셨는지 아들 품에 안기셔서 울고 있는 시모 모습을 보니 좀 마음이 짠하기도 하더라고요. 그 순간 바닥에 구토를 하고 엎어져 자고 있던 신우가 깨더니 무슨 일이냐고 말을 하는데, 화가 난 시모가 신우의 머리통을 한 대 세게 때렸어요. 이년아, 너는 애미가 화장실에 갇혀 있다고 하는데도 술 처먹고 이 꼴이냐? 어? 엄마 목소리 들었어, 못 들었어? 엄마 그랬어? 내가 정신을 못 차려서 미안해. 난 몰랐네. 머리야. 머리 아파 죽겠네. 으이구 이년아, 내가 너를 낳고 미역국을 챙겨 먹고 있었으니 한심하다 한심해. 애미는 저기에 갇혀서 아주 병이 걸릴 지경인데 말이야. 으이구 이년. 시모는 화가 잔뜩 나서 막 울면서 신우에게 소리쳤습니다. 신우는 그때까지도 술이 덜 깨서 시모에게 미안하다고 하면서도 머리가 아파 제대로 걷지도 못하더라고요. 다 필요 없다 이년아. 딸년이고 아들놈이고 다 필요 없어. 애미가 화장실에 갇혀서 몇 시간을 부르다 지쳐 잠이 들었는데 아무도 찾는 사람도 없고. 아이고, 내가 자식 잘못 키웠어. 엄마 왜 그래? 나 가게 나갔다 와서 그래. 그리고 여기 2층 화장실이 너무 안쪽에 있어서 1층에서 문 닫고 있으면 안 들린다니까? 그러게. 엄마가 왜 2층에 올라오지도 말라고 그래. 애 엄마한테 그랬다며. 그래, 그랬다 이놈아. 그랬어. 하도 내가 여기 오는 거 싫어하니까 그랬어. 아이고 내 팔자. 시모는 놀라고 화도 났는지 아들, 딸 다 필요 없다고 하시며 팔자 타령을 하시더라고요. 그저 자신의 집을 판 돈으로 평생 자기 딸과 놀고 먹으려고 이 집에 들어왔는데, 들어온 첫날부터 화장실에 갇혀 몇 시간을 버틴 시모는 아주 큰 충격을 받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날부터 화장실에 갈 때마다 핸드폰을 손에 꼭 쥐고 가셨고, 그러다가 핸드폰을 변기통에 빠뜨린 적도 있으셨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저희는 급히 2층 화장실 문을 다시 닫았고, 집안 곳곳 고장난 부위들을 찾아 하나씩 고쳐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화장실에 갇힌 충격에서 벗어나 조금 잠잠해지신 것 같았는데, 이틀 뒤 시모는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는 제게 전화를 걸어 말씀하셨죠. 저기 애미야, 나 오늘 짐 빼니까 그런 줄 알아라. 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짐을 빼시다뇨?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도저히 여기선 못 살겠다. 화장실 문도 다 새로 갈고 해도 그때 그게 자꾸만 생각이 나서 무서워서 1층으로 화장실을 다니지 뭐냐.
다리도 아프고 계단 오르락내리락 하기도 힘들고. 어머님, 그래도 갑자기 이렇게... 뭐, 너는 좋은 거 아니냐? 애미 너는 애초에 내가 이 집에 들어오는 거 싫어했잖냐? 잘 됐지 뭐. 안 그러냐? 네 딸내미 방이나 예쁘게 꾸며줘라. 시몬은 그날의 사건이 트라우마로 남으셨는지 더 이상은 저희 집에 계시기가 힘들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토록 이 집에 들어오는 걸 싫어했었는데 막상 이렇게 갑작스럽게 떠난다고 하시니 마음이 완전히 편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도 뭐 본인이 그런 일을 당해 트라우마가 생겨 나간다고 하시는데 굳이 말릴 필요도 없죠. 그러고 싶지도 않았고요. 실제로 며칠 뒤 어디서 집을 구한 건지 엄청 빠르게 투룸 빌라를 구해 신우와 함께 저희 집에서 나가셨습니다. 덕분에 제 딸아이는 야호를 외치며 자기 방을 예쁘게 꾸며달라는 말을 했죠. 어머님, 저기 서운해서 어떡해요. 그래도 여기서 가까운 곳에 얻으셨으니까 자주 놀러 오세요. 어머, 마음에도 없는 소리 하기는. 너는 너무 얼굴에 딱 티가 나. 네 얼굴에 써 있어. 제발 오지 말라고. 내가 그 정도 눈치도 없는 노인네 같냐? 아니에요, 어머님.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저희 집이 불편하시면 저희가 자주 찾아뵈면 되죠. 이로써 저는 시모와의 신경전에서 왠지 승리를 한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절대 제가 그렇게 의도한 건 아니라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냥 자업자득이라고 해야 하나요? 어거지로 그렇게 꾸역꾸역 들어오시더니 기어코 그런 일이 생긴 것 같아요. 그날 이후에도 시모와 신우는 여전히 저희 가게에 와서 친구들을 데리고 공짜로 밥도 먹고 가끔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며 값비싼 선물을 사달라고도 하시지만 결혼 10년이 지나고 나니 저도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피하는 방법을 습득한 것 같습니다. 그럴 때는 그냥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게 상책인 듯 해요. 그냥 모르겠다는 대답만 하고 가만히 있었더니 오히려 시모와 신우는 제가 너무 답답하다면서 자기가 스스로 포기하더군요. 어느 정도 편해진 시댁의 일을 이렇게라도 얘기를 하니 속이 다 시원합니다. 말도 안 되는 억지 부리는 시모나 신우 있으신 분들은 제 이야기를 들으며 조금이라도 스트레스를 풀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으로 제 이야기를 마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